안녕하십니까. 소호쿨 극장의 웃기거나 혹은 야하거나 코너입니다. 오늘은 결혼식을 앞두고 첫날 밤이 무서워 도망간 신부와 그녀를 찾아 나선 어떤 신랑의 이야기와 벼락 떨어지는 날 벌어진 나이 어린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첫날 밤이 무서워 도망간 처녀. 옛날 경기도 안성 땅에 사는 어떤 관연한 처녀가 시집갈 날을 기다리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혼담이 오고 가긴 하는데 무남동녀라고 해서 혼인이 잘 성사되지 않아 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루는 마침내 어떤 총각으로부터 청혼받고는 혼인 언약을 하였다. 가난한 것이 흠결이라면 흠결이었지. 신랑들 젊은이는 나무랄 데 없는 총각이었다. 처녀 역시 미색이 출중하고 내움까지 익힌 귀중의 낭자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문제가 있었으니 관연하도록 남녀의 합궁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형제자매가 없는 무남동녀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는 들어보거나 배울 기회가 없었고 부모도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가르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정혼하고 나니 혼인 생활이 어떤 것이고 남녀의 합궁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어머니에게 여쭈어 보고 싶었지만 양갓집 규수가 망측스럽다고 할까봐 무섭고 또 부끄러워서 여쭈어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낭자는 매일 자기 집에 와서 일을 도와주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봐야지 생각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주머니가 일하러 왔을 때 물어보았다. 아주머니, 혼인하면 어떻습니까? 신랑이 매일 밤 오줌 나오는 구멍을 못 살게 구는데 송곳으로 꼭꼭 찌르는 것보다 더 못 견디게 아파. 그도 그럴 것이 이 여인은 청상과부였다. 그래서 그런지 즐겁게 부부 생활을 하는 부부나 아니면 새로 시집가는 여자가 못 견디게 미웠다. 그러니 이렇게 베베 꼬인 심통에서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는가. 물론 낭자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과부인 줄도 모르고 물어봤다. 낭자는 매일 밤 오줌 나오는 구멍을 찌르면 볼 일은 어떻게 볼 것이며 또 그곳을 찔러대는데 송곳으로 꼭꼭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프다니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몇 날 며칠을 끙끙 앓다가 마침내 혼인을 피해 도망가기로 처녀는 결심하였다. 그래서 몰래 집을 떠나 어떤 산골로 피신하였다. 그러자 처녀의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정혼한 총각의 집에서도 야단법석이 났다. 색시가 없어졌으니 총각이 오죽 몸이 달았겠는가. 총각은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돌아다니며 처녀의 행방을 찾았다. 그러다가 처녀가 피신한 마을까지 갔다. 이 동네 역시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다. 그러다가 마침내 낭자가 피신하고 있는 집을 알아놓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낭자가 숨어 있는 곳은 알았지만 무슨 수로 그녀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을지 난감하기만 했다. 며칠 동안 궁리한 끝에 자기가 생각해도 시원찮은 계책이 섰다. 총각은 조금 무모하지만 자기 계획대로 해보기로 결심했다. 총각은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빈대떡을 짜게 부쳐서는 괴나리 보찜에 싸서 둘러매고는 그 처녀를 찾아갔다. 그때는 처녀와 총각이 서로 맞선 보던 시대가 아니어서 초면일 수밖에 없었다. 총각은 그 처녀가 자기와 정혼한 색시인 줄 알고 있었지만 처녀는 이 총각이 자기와 정혼한 남자인 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런저런 사소한 이야기 끝에 낭자가 물었다. 도련님, 이 마을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장가들기가 싫어서 여기까지 피해왔습니다. 처녀는 혼인하기를 싫어하는 같은 처지의 총각에게 친밀감을 느꼈고 서로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두 사람의 처지가 비슷하니 이 총각과 혼인하면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이 해괴하고 아픈 짓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군요. 소녀 역시 시집 가기가 싫어서 이 마을로 피해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일이 있나. 소생과 뜻을 같이 하는 분이 계시다니 너무 반갑습니다. 처녀가 보니 총각이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말까지 너무 잘해서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래서 결혼했으면 하고 의견을 물었다. 인제 보니 우리가 동병상련으로 같은 처지인 것 같습니다. 원하건대 저를 아내로 맞아주시면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각은 이 말을 듣고 못 이기는 척 승낙했다.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라 소생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처녀가 끝내 합궁을 거절한다면 말만 부부이고 몸은 결코 부부가 될 수 없으리라 생각하고는 미리 계획하고 온 대로 괴나리보찜에서 짜디짠 빈대떡을 꺼내서는 처녀에게 권하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는 짠 빈대떡을 권하는 대로 다 먹더니 물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산골짜기라 우물이 없었다. 물을 마시려면 골짜기 개울에 가서 입을 개울물에 대고 마시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 그러려면 자연히 궁둥이는 하늘로 축혀들고 몸을 아래로 굽힐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총각은 미리 계획한 절호의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여기에 무슨 예의범절이나 법도가 있겠는가? 처녀가 궁둥이를 하늘로 축혀든 바로 그때 총각은 얼른 괴춤을 내리고 합궁하고 말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어리벙벙해 있다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물맛보다는 고추 맛이 더 낫네? 두 번째 꼭지입니다. 벼락에도 암수가 있나. 어떤 나이 어린 부부가 방 안에 함께 누워 있었다. 때마침 비가 몹시 쏟아지면서 천둥 소리가 진동하고 밤이 칠흑과 같이 어두운데 번갯불이 무섭게 번득였다. 남편이 물었다. 장독을 어떻게 했소? 아직 못 덮었어요. 어서 나가 살펴봐요. 저는 벼락이 무서워요. 대신 당신이 나가 살펴보세요. 두 사람이 서로서로 미루고 있는데 처마에서 비가 쏟아붓듯이 떨어졌다. 어린 아내가 할 수 없이 부들부들 떨면서 억지로 일어나 방을 나서서 장독대로 가려고 하는데 도둑이 마침 대청마루 밑에 숨어서 서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마침 손에 잡힌 동이 뚜껑을 어린 아내 앞에 바로 내던졌다. 그녀가 깜짝 놀라 넘어져 기절한 채 꼼짝 못하자 도둑이 날쌔게 겁간하고 달아났다. 남편이 처가 오래도록 들어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나가서는 안아 데려오자 한참 만에 다시 깨어난 처가 가만히 물었다. 벼락신에도 암수가 있나요? 그건 왜 묻소? 그러자 처가 수줍음을 머금은 채 말했다. 아까 벼락신이 와서 내 몸을 덮쳤을 적에 혼비백산하여 죽은 몸과 다름이 없었는데 비록 외식은 없었지만 조금 있다가 생각해보니 흡사 난궁과 동침하던 것과 별로 다를 게 없었어요. 그 남편이 말했다. 만약에 내가 나갔더라면 반드시 벼락에 맞아 죽는 걸 면치 못했을 텐데. 벼락신이 당신 얼굴을 봐서 용서해주고 간 것 같군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동병상련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입니다. 괴춤은 고이춤의 준말입니다. 현대어로는 허리춤에 가깝습니다. 고이나 바지에 허리를 접어서 여민 사이입니다. 고이는 남자인 경우 여름 헛바지이고 여자인 경우 속속꽃과 단속꽃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고이적삼에서 적삼은 여름 호톳 윗도리를 말합니다. 속속꽃은 속꽃입니다. 오늘날의 팬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자들이 입던 아랫돌이 속옷 가운데 가장 안쪽에 입는 것으로 다리통이 넓은 바지 모양입니다. 동이는 질그릇의 하나입니다. 흔히 물 깃는 데 쓰는 것으로 보통 둥글고 배가 부르고 아가리가 넓으며
양옆으로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순 선생이 엮은 책, 역사 속에 숨겨진 우리 옛 이야기와 김영준 선생이 번역한 책, 어수신화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에 기사와 사진 그리고 그림을 빌렸습니다. 키즈현대의 어린이를 위한 창작동화, 흥부와 놀부, 새집증후군 편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지명의 유래, 탁바론 스님의 도움으로 친정을 구한 부산 매바위와 학바위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과 김홍도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유토이메지, 픽스타, 픽사베이, 우반브러시 그리고 게티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